네, 반갑습니다. 자금융시 성공의 프로젝트 연봉 1억 벌기 오늘도 활기차게 다시 시작합니다. 오늘 벌써 19탄이 됐습니다. 그쵸? 날씨는 점점 뜨거워지고 이제 휴가도 가셔야 되고요. 그쵸? 휴가를 가려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샵을 운영하면서 돈도 좀 벌어야 되겠죠. 목돈이 좀 있어야지 좀 어디를 놀러 가든지 놀러 가겠죠. 뭐 어디 여행 계획 있으신 분이 계세요? 어디 가세요? 갔다 왔어요? 벌써? 네. 저도 이제 그 시간을 내서 잠깐 짬을 내서 저도 이제 아이들과 즐거운 여행의 계획을 지금 짜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8월 초쯤에 저희는 좀 갈 예정이고요. 그런 것 같아요.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 즐기는 것도 또한 편하게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마음의 여유가 없다고 그러면 노는 것도 사실은 재미가 없어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내가 뭘 할 수 있을지 내가 고민을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내용은요, 시스템에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제가 오늘 지금 얘기를 하겠습니다. 시스템은 뭐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큰 미용실에서 우리가 사람에서 뭔 경영을 하면서 사람들이 시스템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럼 과연 시스템이라고 하면 그 뭘까요? 시스템이 뭐예요 도대체? 시스템이 도대체 뭐냐 이거죠. 우리는 맨날 사람들한테 시스템 얘기해요. 그 시스템이 도대체 뭐냐 이거죠. 제가 생각할 때는 시스템은요, 문서인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있는 행위를, 내가 지금 이거 하고 있는 행위를 문서로 남겨놔서 그 문서에 맞게끔 내가 행동을 하는 것. 그게 시스템인 것 같아요. 이게 시스템인 것 같아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문서를 남기고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맞추어서 내가 하는 행위를 우리는 시스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시스템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하고 있는 행위를 과연 문서로 남기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그쵸? 근데 남기는 데가 있겠죠. 어디가 있겠어요? 대형 프랜차이즈나 아니면 그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경영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을 문서로 남겨놔요. 근데 미용인들이 그 시스템을 만들기는 참 힘들어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경영인들이 만들어서 그 시스템을 만들어놔요. 그리고 그 경영인들이 어떻게 해요? 경영만 공부한 사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미용인들한테 그 시스템대로 움직이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요. 그 문서대로 움직이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쵸? 근데 대형 미용실은 어때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잘 돼요. 그리고 프랜차이즈라는 개념이 생기고요. 그런 프랜차이즈가 생기다 보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그 돈을 내고 그 비싼 로열티를 내고 브랜드를 구매를 해서 내가 그 브랜드를 활용합니다. 그쵸? 또한 그 브랜드가 잘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직원들이 그 시스템이라는 개념이 있다 보니까 그 시스템에 막 내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 찾아갑니다. 근데 문제는 저희 같은 이렇게 작은 미용실은 그 시스템대로 움직일 수 있을까요? 시스템을 누가 만들어야 되나요? 제가 볼 때는 제 스스로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시스템이라는 거는 남이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내 스스로가 그걸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작은 미용실을 생각하면서 브랜드에서 오래 근무했던 사람들은 그런 체계적인 걸 어느 정도 감을 잡고 일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인턴 때부터 브랜드에서 있던 사람들이 시스템도 사실은 잘 만나요. 그런 걸 잘 만들 수 있어요. 왜냐면 그런 시스템대로 내가 행동을 했었기 때문에, 행위를 했었기 때문에. 하지만 동네에서 전락해서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했던 사람들이 시스템을 과연 만들 수 있을까요? 저는 만들지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혹시 만들 수 있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맛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 만들 수 있을까요? 그런 시스템대로 내가 움직였던 사람이 만들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작은 미용실에서 시스템이란 과연 어떻게 만들어야 될 것이냐, 그게 중요하죠. 그 시스템을 잘 만들어야지 어때요? 내가 또 살아남을 수 있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때는요, 작은 미용실에서 시스템은 대형 미용실처럼 뭐 몇 시에서부터 몇 시에 출근하고 뭐 하고 이런 개념이 아닌 것 같아요. 작은 미용실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거는 첫 번째 목표라는 게 정해야 될 것 같아요. 큰 목표. 내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어떤 걸 내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그 목표를 가지고 내가 뛰어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대형 프랜차이즈에서 하는 근무하는 것보다요, 경영을 하는 것보다 사실 동네 미용실에서 고객 상대하는 게 사실은 더 힘들어요. 정말 힘듭니다. 시내에서는 브랜드만 가지고 있어도 사람들이, 퀄리티 있는 사람들이 당연히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동네 미용실에서는요, 퀄리티 있는 사람들이 사실 별로 오지를 않아요. 특히 누가 많이 오죠? 아줌마, 아이들, 남성, 이런 위주의 손님들이 많은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사실 별로 오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까다로운 사람이 아줌마 손님들이잖아요. 제일 까다로운 그 아줌마 손님들을 우리는 상대를 해서 어때요? 매출을 올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동네 미용실에서 가격이 오를 수 있을까요? 오르지를 않는다는 얘기예요.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서 우리 이제 요번에 그 최저임금 얘기가 나오죠. 최저임금 나오고, 그런 최저임금에 비해서 작은 소상공인들이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 소상공인이 어때요? 지금 굉장히 힘들어요. 아주 불황입니다. 근데 내가 어때요? 그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오픈을 합니다. 근데 오픈을 할 때 내가 생각 없이 오픈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인 것 같아요. 어떤 목표를 가지고 내가 오픈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돈이 있으니까, 내가 시간이 됐으니까, 내가 경력이 있으니까 이제는 오픈해야 되겠다. 아니면 나 여기서 직장으로 근무하는데 미치겠어, 저 혼자 꼴도 보기 싫어, 내가 오픈하면 저 혼자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막상 오픈하니까 어때요? 잘 안 돼요. 작은 미용실에서 성공할 수 있을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가 제가 생각할 때는 항상 누누이 얘기하지만, 작은 미용실에서는 식당에서 밥이 맛있어야지 식사의 장사가 잘 됩니다. 미용실에서는요, 다른 데보다 훨씬 더 뭐예요? 머리를 잘 하셔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어요. 특히 아주 까다롭다는 아줌마 손님들의 대상으로 내가 손님을 받겠다 그러면, 그 손님들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엄청난 뭐예요?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런 노력을 만들기 위해서 나는 아웃사이드로 인해서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내가 어느 정도 최고가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은 뭔가를 가지고 있는 블루오션이나 이런 걸 만드셔야 되는 거죠. 요즘에 사람들이 이제 가끔씩 물어봐요. 원장님, 저는 작은 미용실을 운영하는데요, 미치겠어요. 뭐가 미칠 것 같아? 그랬더니 단가 때문에 미치겠어요. 다른 데는 다 싼데 우리 가게도 싸, 내가 가격을 더 올릴 수가 없어요. 미치겠어요. 내가 단가를 올리고 싶은데 단가를 못 올리는 거야. 또한 다 주위가 다 단가가 싸, 너무 싼 거야. 그러니까 내가 단가를 올리고 싶어도 못 올리는 거야. 그럼 뭘까요? 단가를 내가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근데 내가 그거를 더 올릴 수 있는 방법을, 노력을 안 했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그 노력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그 동네에서 머리 제일 잘하면 돼요. 내 브랜드가 없어서 그렇다는 얘기죠. 내 브랜드 파워가 약하기 때문에 내가 단가를 올릴 수 있는 과정이 약하다는 얘기죠. 내가 조금이라도 브랜드 파워가 있고, 내가 다른 미용실보다 내가 머리를 잘한다고 소문이 나봐요.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내가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하고 기술력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럼 제가 며칠 전에 얘기했죠. 뭐라고 얘기했어요? 엊그저께 얘기했듯이 그대리 법칙에 내가 10% 안에 드는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다른 미용실과 나의 기술력이 똑같은데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비싸게 내가 가격을 단가를 올린다고 해서 와서 뭘 할 수 있냐 이거죠. 아니란 얘기죠. 그런 목표를 가지고 내가 도전하는 게 나는 이게 시스템이라고 생각해요. 작은 미용실 시스템은요, 내가 목표를 선정하고 그 목표를
가기 위해서 내가 여기서 매출을 얼마 정도 올릴 거야, 내가 단가를 여기서 얼마를 받을 거야, 이런 걸 생각하는데 그 단가를 받기 위해서 내가 기술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시내에서 큰 브랜드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이요, 2천, 3천 올렸던 사람들이 동네에 오면은요 500도 못 올려요. 그걸 아세요? 정말 힘들어요. 왜? 시내에서 근무하던 거하고요, 동네에서 근무하던 거하고 손님이 하고 있는 파마 수준이 달라요. 맨날 크레임이에요. 근데 내가 어디 뭐 근무해서, 난 브랜드에서 어디 근무해서 내가 자신있게 막 프로필을 막 꺼냈어. 동네 사람들이 그걸 알아줄까요? 너 거기 근무했어. 근데 어쩌라고. 근데 나는 이거 가격을 나는 하고 싶어. 너 이 가격 해줄 거야, 안 해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 거기서 어느 브랜드에 너 근무했어. 좋은 데 있었구나. 근데 어떡하라고. 나는 이 가격을 해야 돼. 너 이 가격 해줄 수 있어? 못해줘? 그래서 이제 손님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처음에 브랜드에 있으면 단가를 동네에 들어오면서 단가를 굉장히 높이 올려놔요. 근데 손님들이 안 오죠? 그러면 내가 이제 불안하니까 자꾸 어떻게 돼요? 계속 할인을 하게 돼요. 할인을 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죠? 자꾸 가격이 다운이 돼요. 말마다 어떤 미용실은요, 처음에는 가격이 굉장히 높여내놨어요. 근데 장사를 하다 보니까 손님이 너무 없어요. 근데 맨날 거기가 지금 저희 동네는요, 맨날 50% 붙어 있어요. 50%가 맨날 붙어 있어요. 이런 상황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뭐냐면 무턱대고 하는 거죠. 내가 시기가 됐으니까. 내가 저 원장 꼴도 보기 싫어서 난 저 원장하고 같이 근무하는데 나는 저 원장보다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으로 내가 오픈을 해버린 거야. 나는 자신 있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내가 자신 있는 게 아니고요, 고객이 내가 하는 시술 내용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고객이 원하는 내가 기술력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리고 나서 내가 오픈을 했습니다. 오픈을 했죠? 오픈을 했으면 어떻게 돼요? 모든 건 다 내 책임이에요. 내가 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해요? 내가 기술력은 없는데 뭘로 내가 잡죠? 열심히 최선을 어떻게? 무조건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요. 저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뭐냐면 제가 한 10년차 좀 안에서 제가 오픈을 했습니다. 가게 오픈을 했어요. 아주 이제 한 25평짜리 작은 미용실로 제가 오픈을 했어요. 동네 미용실로 오픈을 했어요. 막 자신 있었거든요. 정말 자신 있고 나는 여기서 얼마나 매출을 올릴 거야 막 올렸어요. 근데 뭐죠? 얘가 없었어요. 뭐만 있었냐면 열정만 있었어요. 열정. 젊은 열정.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열심히 최선을 다했어요. 열심히 최선만 다한 거야. 내가 원하는 거를 어떻게 하는 거를 목표의식이 없고요, 무조건 열심히 최선만 다한 거예요. 얘가 없이. 목표가 없었어요. 나는 그냥 내가 오픈하면 돈 많이 벌 줄 알았어.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다는 얘기죠. 그런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거의 50% 이상인 건가요. 근데 우리만 그럴까요? 소상인들 지금 뭐 치킨집, 요즘 많이 하는 커피 뭐 이런 데도 되게 많거든. 그런 생각 갖고 오픈하는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막상 내가 오픈을 하다 보니까 이거는 저 원장 진짜 대단했었구나, 말이 바뀌어요. 진짜 저 원장 저렇게 운영하는 게 저게 쉽지 않았을 텐데 저게 내가 오픈하고 막 딱 해보니까 저 원장이 저렇게 내가 근무할 때는 지레갖고 저렇게 나는 절대 그거 안 한다는 그 상황이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못한 상황이 돼버린 거야 지금 오픈을 하니까.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무조건 열심히 최선을 다해요. 제가 처음에 오픈할 때는요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저 14시간씩 12시간씩 일했어요. 아침에 9시에 출근해서요 손님 있을 때는 11시까지 제가 근무를 했었어요. 9시에 손님은 퇴근인데 9시에 손님이면 어떻게 해?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돈인지 하나 받아야지. 내 자영업이니까 부르니까 받아야 되잖아요. 뭐해요? 무조건 미친듯이 열심히 했어요. 9시 퇴근인데 손님이 왔어. 나 파마한데. 근데 더 웃긴 건 있어요. 저 현금 낼 테니까 깎아주세요. 기존에 있는 금액보다 더 깎아주세요. 그럼 어떻게? 울며 계좌는 또 깎아줘. 근데 다음에 또 안 와. 더 황당하지.
그쵸? 우리 미용인들 참 불쌍한 거예요. 그런 거 보면. 그쵸? 너무 불쌍한 거야. 정상적인 근무도 안 하고 오버타임에서 시간의 수당에서 돈도 더 1.5배 더 받아야 되는데 어때요? 받기 뭘 받아요? 더 깎아주지 못하면 다행이죠. 정상적인 정가 받으면 정가만 받아도 다행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는 그런 생각도 해요. 제가 칼퇴근이거든. 저희 미용실은 지금 칼퇴근이에요. 그리고 그 시간 이후에 하면 1.5배 더 내라고 해요. 저는 1.5배 더 주세요. 그럼 손님들이요 기골로 안 와요. 그건 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건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자신감이라는 얘기죠. 고객이 그걸 또 이해를 하세요. 제가 근무 시간에만 근무를 해야 된다는 그런 거를 손님들도 이해를 하세요. 미안해 하세요. 오히려 더. 그리고 다른 날 잡아서 예약을 합니다. 그거를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건 누가 만드는 거죠? 내가 만드는 거죠. 내가 만드는 거예요. 그 동네에서 내가 가격 가지고 싸다, 그 동네에서 다른 미용실 오픈했어. 그런 불안함은요, 내가 기술적인 부족에서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되면 가능한 일이에요. 그 가능성을 어떻게 해요? 내가 열심히 안 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점이라고 생각해요. 자, 장사가 잘 되는 성공한 서민 갑부들이 생각하는 특징들이 있어요. 특징들. 서민 갑부들이 준비를 해서 처음부터 잘 되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을까? 거의 공통점에 생각하는 수준들이 거의 다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그걸 내가 오늘 한번 적어놨어요. 뭐죠? 이게 제가 볼 때는 이게 시스템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자, 읽어볼게요.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산다. 목표가 있어요. 정말 목표 있게 일을 해요. 이 사람이 내가 이 작은 미용실을 운영하더라도요, 내가 여기서 뭐를 해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이라는 건 목표의식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굉장히 인심이 후해요. 아유, 동네에서 살아나면 어떻게 해요? 정으로 밀어붙일 수밖에 없어요. 기술력이 안 되면 정이라도 쌓아줘야 돼요. 어떻게 해요? 동네 다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해? 과일이라도 나눠줘야지. 떡이라도 나눠줘야지. 밥이라도 나눠야지. 비 오는 날에 부침개라도 해가지고 나눠줘야지. 그쵸? 그리고 고객님들한테 어떻게 해요? 클리닉 막 써줘야죠. 막 퍼줘야죠. 저희는 참고로 클리닉 옵션이 없습니다. 모든 펌이나 커트에 염색이나 뭐 이런 건 시술, 확시술해요. 다 클리닉이 다 포함된 금액이에요. 그 대신에 일절 할인이 안 합니다. 우리는 할인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격 깎아요. 그럼 다른 데 가서 하시라고 해요. 거의 그 가격 맞는 데 가서 하시라고 해요.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얘기죠. 그 대신에 좋은 제품 사용합니다. 좋은 제품 사용해서 손님이 확 입이 벌어질 정도로 좋은 제품 사용합니다. 최선 파마를 하고 나면 클리닉거가 최선 한 달 이상 갈 수 있게끔 2달, 3달까지 머리가 굉장히 부드러움이 갈 수 있게끔 그런 제품 사용합니다. 그 대신에 가격은 절대 깎아주지는 않아요. 이런 시스템 구하는 거죠. 이런 게 뭐죠? 후한 인심인 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 자신만의 철학이 있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한 건 뭐예요? 제가 딱 정해놨죠. 뭘 정해놨어요? 철저한 칼퇴근. 칼퇴근이에요. 저는 이거 딱 정해놨어요. 손님 그냥 보냅니다. 그리고 또한 뭐죠? 예약제. 예약제만 운영합니다. 그리고 저만 좋아하는 사람만 제가 손님 받아요. 저 싫어하는 사람 제가 안 받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즐겁게 일해야지 어떻게 해요? 작품도 잘 나오거든요. 제가 싫은 사람 받으면 작품도 안 나와요. 그 사람들이 다른 데 가서 어떻게 입소문 어떻게 내요? 굉장히 나쁘게 내요. 그럼 처음부터 안 하는 게 낫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한테. 그냥 다른 데 가서 하시라고 그래요. 어쩔 수 없잖아요. 좋은 손님만 받아야지 작품도 좋은 거 나오고요. 좋은 사람만 받아야지 작품이 좋게 나오면 어떻게 돼요? 입소문도 많이 나요. 저 사람 머리 잘하더라. 근데 싫은 사람하게 되면요 머리도 제대로 안 나와요. 정말 그래요. 즐겁게 일해라. 맞잖아요. 즐겁게 일해야지. 내가 인상 쓰면서 일할 필요 없잖아요. 화내면서 일할 필요 없잖아요. 정말 웃긴 거는요, 내가 인상 쓰고 화내면서 머리를 하잖아요. 머리 제대로 안 나와요. 그날은요, 정말 손님들이 크림이 딱 걸릴 수 있을 수준이 될 정도로 손님이 머리 스타일이 정말 안 나와요. 커트도 라인이 정말 삐뚤빼뚤해요. 잡념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잡념이 딴 데가 있거든요. 생각이 딴 데가 있거든요. 근데 즐겁게 일해와요. 손님과 대화도 즐거워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작품도 잘 나와요. 근데 너무 흥분하게 되면요, 실수를 하게 돼요. 귀도 잘라먹고, 바리깡으로 귀도 파먹어요. 그런 실수도 할 수 있겠죠. 너무 이제 흥분을 하게 돼요. 그쵸? 그래서 적절한 컨트롤이 되는 즐겁게 일하는 거. 이게 즐겁잖아요. 이게 즐거움은 뭐예요? 정말 희한한 게요. 내가 즐겁게 일하면 돈도 많이 들어와요. 왜? 머리를 잘하니까, 작품이 잘 나오니까 고객이 칭찬하면서 손님들이 많이 와요. 즐겁게 일하니까. 근데 스트레스 받으면서 일을 하면요, 손님들이 안 와요. 저 혼자 맨날 저기 인상만 쓰고 있어. 우리는 뭐죠? 거울 보고 맨날 스마일 하셔야 돼요. 왜 그럴까요? 서비스업이잖아요. 서비스업이 얼굴이 이렇게 항상 웃으면서 일을 해야지. 웃지 않으면서 일하면서 어떻게 서비스업을 해요? 작은 것에 소홀하지 않아요. 우리는 큰 것만 갖고 옵니다. 제가 요즘에 사람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작은 미용실에서 성공할 수 있는 첫 번째 원칙 뭐죠? 남자 손님을 어떻게 해요? 남자 손님을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이들 커트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동네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거는요, 남자 커트만 잘하시면은요, 동네에서 절대 망하지 않아요. 동네에서 남자 손님 많은 미용실들은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하루에 남자 손님 5명만 이상 오시면은요, 절대 망하지 않아요. 아이들 손님까지 오면 더 잘 되죠. 플러스 남자 커트를 잘하는데 여자 커트를 못할까요? 제가 지금 생각하기로는요, 남자 커트는 여성 커트보다 훨씬 더 어려워요. 남자 커트를 잘하면은요, 여성 커트는 시궁죽먹기예요. 근데 남자 커트가 사실 더 어렵거든요, 여성 커트보다. 그런 원리만 잘 알으면 여성 커트도 아주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남성 커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남자 손님이 많이 오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 그게 뭐죠? 아주 작은 거예요. 돈 벌려고 맨날 파마 손님만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쵸? 파마가 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제가 이제 처음부터 민턴을 들어갈 때, 처음부터 손님들이 고급 손님이 오나요? 아니란 얘기예요. 처음에 누구 밀어줘요? 남자 손님 먼저 밀어주잖아요. 남자 손님이 어느 정도 끄이면 그 남자 손님이 어떻게 돼요? 머리를 하는데 트레이닝이 돼서 잘하니까 그 남자 손님이 여자 손님을 물고 와요. 그럼 그 여자 손님을 잘하면 어떻게 돼요? 그 여자 손님이 또 여자 손님을 데리고 와요. 그리고 잘 생각해 보세요. 엄마들이 미용실 오픈하면 누구 먼저 보내요? 아들 먼저 보내요. 애들 먼저 보내고요. 남편 먼저 보내요. 그쵸? 저기 머리 잘하는지 안 하는지 보는 거야. 그게 어떻게 생긴 거죠? 근데 미용실 운영하면서요, 남자 손님들은 돈이 안 된다고요? 신경을 안 써요. 애들 손님들은요, 돈이 안 된다고 신경도 안 써요.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죠. 그쵸? 아이들 손님을 잘 봐야 돼요. 네. 옷 좀 가지고. 옷이요? 네. 네. 안녕하세요. 뭐냐면, 내가 어떻게 미용실을 잘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자, 작은 미용실을 할 때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오셔가지고 잠깐 말이 끊었는데.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아이들 손님과 남자들, 아파트 손님을 먼저 1차적으로 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손님들 타겟으로 먼저 잘해주시면 어떻게 해요? 여자 손님은 늘게 돼 있고, 여자 손님이 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파마나 염색 손님은 늘게 돼 있습니다. 또 요즘에는 어떻게 돼요? 남자 손님도 파마 많이 합니다. 예전과 많이 달라요. 예전과 많이 달라요. 그래서 작은 것을 소홀히 하시면 절대 안 돼요. 미용실을 운영하면서 이게 최고입니다. 작은 것을까지 신경을 쓰는 꼼꼼함이요, 고객을 감동을 줍니다. 본인이 하고 있는 애 최선을 다한다. 정말 열심히 일합니다. 자, 오늘 손님이 오셨어요. 손님이 오셨는데요. 저는 이 손님이 저한테 지금 단골로 오신 지가 한 3년이 넘으셨거든요. 4년 정도 되셨어요. 근데 그분이 난 뭐 하시는지 몰랐어요. 근데 여기 성북동에 사세요. 근데 되게 부자세요. 근데 그분이 뭐 하시는지 몰랐어요. 근데 제가 물어봤어요. 오늘 처음 물어봤어요. 4년 동안 있으면 내가 오늘 처음 물어봤어. 뭐 하세요? 실례하지만 사장님이 뭐 하세요? 그랬더니 장사한대요. 그럼 무슨 장사하세요? 그랬더니 냉면을 하신대요. 냉면집을 하신대요. 근데 냉면집으로 나는 어디서 사세요? 그랬더니 명동에 사신대요.
그럼 크시겠네요. 크대요. 손님 많대요. 더 많이 번대요. 요즘 그런 데는요, 기업이에요. 정말 더 많이 벌어요. 뭐 하루 매출 몇 천만 원씩 막 찍고 막 그래요. 하루 매출 몇 천만 원 찍으면요, 1년이면은, 한 달이면은요, 거의 한 10억 이상은 벌어요. 한 달에. 기업이에요. 그쵸? 1년이면, 한 달에 10억이면 1년이면요, 100억이에요. 그쵸? 일반 중소기업보다 훨씬 더 나은 거예요. 그런 데로 운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 어머니. 나도 처음에 시작할 때 정말 힘들었어. 처음부터 잘 된 거 아니야. 정말 힘들었어. 거기까지, 내가 지금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정말 힘들게 일했어. 잠 안 자고 일했어. 하루에 15시간씩 일하고 일했어. 뭘까요? 그냥 된 게 아니라는 거죠. 운 때문에 그게 된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가끔씩 이제 서민부자 이렇게, 서민갑부 이렇게 보잖아요. 그 사람들이 운 때문에 됐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 정말 힘들었었어요. 진짜 먹을 것도 없이 해서 온 사람들도 있었고요. 엄청나게 빚이 많이 졌는데, 계속 노력하고 밤잠하고 연구 개발해서 생겨서 문제가 생긴 사람들, 부자가 된 사람들 정말 많아요. 저 또한 뭐죠? 저 또한 제가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남들보다는 나는 뭔가가 잘 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시작해서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부자는 그냥 부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노력을 위해서 부자가 돼요. 큰 부자는요, 하늘이 날아줘요. 하늘이 내려주고요. 작은 부자는요, 노력에 의해서 나아줍니다. 큰 부자는 내가 지금 노력한다고 해서 삼성이나 LG나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노력한다고 삼성이나 LG처럼 이렇게 큰 대기업 될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운도 따라야 돼요, 그거는. 그쵸? 그럼 대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운도 따라야 돼요. 근데 작은 부자는요, 내가 노력하면 돼요. 내가 노력만 하다 보면 남들보다 더 열심히 뛰고 2배, 3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남들보다 한 3배 이상 일한 것 같아요. 그래서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남들 놀 때 저는 놀지 않았거든요. 남들 놀러 갈 때 저는 놀지 않았거든요. 지금 제가 지금 전국적으로 여행 다니는 거, 지금 해외여행 다니는 거, 남들은 그렇게 다 돌아다닐 때 저는 놀러 다니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나이가 먹으니까 이제는 자리가 잡히니까 제가 그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거라는 거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준비를 했을 때 얘가 뭐예요? 시스템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동네에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되게 큰 미용실처럼 체계적으로 그런 시스템이 어떻게 보면 잘 맞지 않아요. 너 몇 시에서 몇 시에 출근하고 손님한테 어떻게 하고 옷을 받을 때는 어떻게 주고 인사는 어떻게 하고 멘트는 어떻게 하고 큰 미용실을 가면은요 그런 멘트가 다 정해져 있어요. 그게 시스템이거든요. 그대로 그 매뉴얼대로 똑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인정을 받아요. 그렇게 하라고 시켜요. 그게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동네 미용실에서는 그게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큰 미용실은 직원이 많아요. 인원이 많아요.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돼요. 근데 동네 미용실은요 손님마다가 매뉴얼 하고 그래요. 언제 그래? 그러다가는 돈 못 벌어요. 그렇다고 해서 단가를 내가 얼마를 받을 거야. 현실이 맞지 않는 시스템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게. 그러면 내가 동네 미용실에서 현실에 맞게끔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손님하고 쌓을 수 있는 정으로 가는 시스템이 들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으로 쌓는 시스템. 근데 저희 잘 보세요. 저희 미용실 같은 경우는 이제 단가가 좀 있기 때문에 브랜드에서 공부했던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그런 큰 미용실 갈 때는 어떻게 해요? 서비스 굉장히 많이 받아요. 차도 딱 오시자마자 옷 가운 받아서 가방 받아서 다 넣으시고 그 가운 다 이제 걸어주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저희 미용실 오시면 손님이 안 해요. 손님 저희 직원들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손님들이 어떻게 해요? 손님이 캐비넷에다 가방 넣으시고요. 가운 꺼내서 입으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끝나면 손님이 가방 꺼내세요. 가운 알아서 재워서 넣으세요. 이런 게 되게 많단 말이에요. 어쩔 수 없잖아요. 왜? 직원이 없으니까. 그렇게 그런 시스템 룰대로 쫓아갈 수가 없어요. 1인 미용실이면 더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작은 미용실에서 만드는 시스템은 정으로 가면서 내가 확고한 자부심이 있지 않았어. 그럴 때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이런 시스템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서민부자에서 생각했다면 그런 생각으로 내가 도전하지 했을 때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동네 미용실, 작은 미용실은요, 남들보다 시내에 있는 사람보다 훨씬 더 노력을 많이 하셔요. 어떻게 노력을 많이 하셔요? 근무를 많이 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근무 많이 하는 사람이 바보라고 생각해요. 동네 미용실에서 근무 많이 하는 사람들은 저는 바보라고 생각합니다. 미용실 오픈하니까 9시에 퇴근인데 9시에 손님 오면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네, 잘하셨어요. 받아요? 받는 사람 많죠. 근데 내가 볼 때는 그렇게 받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요, 자기 노력을 안 하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그렇게 많이 해요. 자기 노력을 안 하는 사람들. 자기 발전에 투자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늦손님까지도 받고 그렇게 늦게까지 일을 해요. 뭐죠? 무조건 열심히 하고 무조건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 면접을 볼 때 그 직원들이 면접을 볼 때 이런 얘기, 옛날에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잘 되는 거였었어요. 근데요, 요즘에는요, 면접을 볼 때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다는 사람들은요, 안 뽑는 순위 1위에요. 그런 사람들이 딱 직장을 딱 내가 뽑아놓잖아요, 제일 일을 안 해요. 제일 빈둥빈둥 놀아요. 진짜 거의 90% 이상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막 강력하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딱 뽑아놓잖아요, 제일 일을 안 해요. 매출 제일 떨어져요. 그런 케이스가 되게 많더라고요. 입만 살아있어요. 입만 살아있어요. 행동을 안 하고 입만 살아있는 사람들이에요. 가게 하면서, 작은 미용실 운영하면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운영하시면 아시라네요. 입만 살아있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능력이 될 수 있는 기술력으로 머리 자르는 미용실로 내가 승부를 거십시오. 가격으로 승부를 거지 마시고요, 오래 근무해서 승부를 거지 마십시오. 늦게까지 일하시지 마시고요, 그 늦게까지 일하는 시간에 차라리 집에 가서 쉬세요. 다음날을 위해서 재충전해서 쉬는 시간 만드세요. 그래야지 다음에 더 재밌게 즐겁게 일할 수 있습니다. 아셨죠? 자, 작은 미용실은 시스템은 지금처럼 이렇게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산다, 열심히 인심이 후하다, 자신만의 철학을 가지고 산다, 즐겁게 일한다, 작은 것에 소홀하지 않는다, 본인이 하고 있는데 최선을 다한다, 이런 내용들로 작은 시스템을 만들어서 내가 목표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최선을 다한다, 이런 거 아닌 정말 열심히, 정말 프로모션을 만들어서 하시면 분명히 승부를 걸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